4월 2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600만 원 언저리. 강한 반등 이후에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명분은 당연히 많겠죠. 연준의 긴축과 유럽의 규제안이 지금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명분을 삼고 있나요? 영국의 CPI,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은 손바뀜이 계속 나오면서 개인이 탑승하지 못하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기술적 반등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확률이 무척 높다. 그래야 톱니바퀴에 악어가 맞는다. 그리고 이 물량, 여기 들어왔던 이 기득권들의 물량이 털고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털고 나갈 때는 개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2023년 다가오는 경기 폭락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 1과 2를 통해서 이미 수십 번 언급드렸던 말씀이죠. 개인 투자자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가격이 빠질 때마다 심장이 쫄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의 가치에 대한, 투자 철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투자로 큰 수익을 보기가 힘듭니다. 짜잘짜잘하게 투자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 BM 또는 셀트리온을 통해서 어제 방송을 통해 언급을 드렸고요. 제가 그동안에 언급을 드렸던 삼성전자 950배, 아마존 2000배, 지금 그 시장을 능가하는 새로운 100년 만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마치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라인 보이시죠? 선환을 그어왔어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니까 음봉에 계속 꽂히죠. 그리고 현재 이 라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환을 그었는데요. 일봉상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 또 확대해보면 밑에 또 지지받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캔들상 지지와 이동평균선 지지가 만납니다. 즉 지지가 강하다는 거죠. 여기를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거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확률이 무척 높다. 자, 그래서 현재 이때 부근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났던 기울기는 이미 좀 넘은 것 같아요. 기울기가 좀 가파르죠? 요거 요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올지, 그래서 한 이 정도 요렇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물량 소화하고 다시 상승,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 나왔죠. 떨어질 때마다 한번 볼까요? 떨어질 때마다 쫄리지 마세요. 떨어질 때마다 매입 기회로 활용을 하셔라. 그러나 제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미 제 매입 기준은 넘어갔습니다. 알트코인을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섹터별 1등, XRP도 상승해 나왔으나 다시 밀렸기 때문에 많이 못 갔죠. XRP를 기준점으로 한, 사실 XRP가 알트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 얘가 결국 얘를 제낄 거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를 제끼고 맨 앞에 갈 거기 때문에. 끝판왕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알트라고 하죠. XRP를 기준점으로 해서 타 섹터별 1등 코인들을 매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월봉 기준 1개월짜리 월봉을 보게 되면 한눈에 큰 흐름이 보이죠. 자, 이 이동평균선에 맞고 현재 물량 소화 중이에요. 음봉을 달고 있죠. 윗꼬리를 달고, 저는 이게 아랫꼬리를 달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차를 두고. 그래야 악우가 맞는다. 이때를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보다는 파급이 세다. 자, 이때만큼은 아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상승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엄청난 폭락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다가오는 2024년 경기 폭락에 나오기 전에 나오는 길지 않은 대반등 구간이다. 이 관점으로 보고 있다. 매크로와 자체 이슈를 봐야 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 또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똑같죠? 자, 상승 나왔던 물량을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가격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지 라인이 여기 요 근방에서 지지를 받겠죠. 그리고 돌아 나갈 겁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알트 시즌을 기다려야 돼요. XRP도 마찬가지예요. XRP도 지금 똑같은 흐름을 보였죠.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게 라인 이탈을 했어요. 비트코인 또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소송에 대한 방향성과 명확성이 나와야 되죠. 상품과 증권에 대한, 비단 XRP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다가오는 토큰과 코인과 CBDC와 NFT와 각종 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EU는 규제안이 나왔죠. 근데 EU 규제안을 두고 미디어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빠진 게 그 이유도 포함이 된다.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영국의 CPI,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타 등등. 제 기준으로는 미국의 금리 이슈는 이미 지난 3월에 물 건너갔습니다. 끊임없이 이유를 갖다 대면서 흔들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 마라톤을 완주할 때까지 계속 흔들어댈 겁니다. 왜? 그들은 개인이 부자가 되길 원치 않으니까. 미래를 제대로 읽어야만,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야만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코인니스의 미국의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금융기업 암호화폐 사업 시작할 때 양면성 고려해야. 자, 이분이 상당히 자주 등장해서 시장에 헷갈리는 말을 많이 던집니다. 대중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방향을 못 잡죠. 그리고 눈을 덮어버립니다. 미국 연방준비대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현지 시간 20일 연설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한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를 생성하거나 기존 리스크를 악화시킬지 살펴봐야 한다. 은행과 금융중개업체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보안이 확립된 상태에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그는 연준은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기반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FedNow 서비스를 통해서 올여름 테스트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올여름 CBDC, 연준은 CBDC 기반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FedNow 서비스를 올여름 테스트할 계획이다. 사실 이 앞에 부분은 금융 포용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으로는 다른 거 다 필터링 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건 뭐다? 여기 나왔던 금융 포용성,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상호 운용성,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서로 다른 CBDC 사설 원장에서 개발된 그런 플랫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상호 운용성과,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는 바로 신흥국들에 있는 아프리카, 기타 국들에 있는 금융 포용성, 그리고 선진국들과 신흥국들과 중진국들과 얘네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상호 운용성과 금융 포용성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FedNow 서비스 올여름 테스트한다. 이게 뭐죠? 리얼타임 RTP,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 실시간 나와있죠? 지급 결제 시스템. 자,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죠? 먼저 스위프트는요, 내가 미국의 누구누구, 내가 철수에게 보내려고 하면은요, 여기 우리은행, 내가 우리은행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은행과 연계된 중개은행 하나, 자, 그리고 미국에 연계된 중개은행 하나, 그리고 직접 철수의 은행 계좌가 4개가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게 되죠. 굉장히 구닥다리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얘는 메시징 방식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은행 창구로 가게 되면 3시 반이면 문이 닫히죠. 그리고 결국 얘네들끼리 자, 정산을 합니다. 결국 가치, 실시간 실제 가치의 이전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져요. 청산과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죠? 바로 리플렛,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바로 전송과 함께 가치가 이동하는 그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FedNow 뒤에는 누가 있죠? 볼란테가 있죠. 볼란테는 리플렛과 연결됩니다. 리플렛은 XRP를 사용하죠. 제가 아까 상호 운용성과 금융 포용성을 언급을 드렸죠. 전 세계 지도는 뭘로 연결된다? 자,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아세안, 그리고 뭐 브라질, 남미, 기타 등등의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XRP를 중심에 두고 CBDC가 유통이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NFT, 각종 토큰과 코인들이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제가 왜 100년 만에 천문학적인 기회가 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레이 달리오죠? 통찰력이 매우 뛰어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제는 마크 앤드리슨,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그리고 또 그전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오늘은 레이 달리오. 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미국 시장 영향력 줄어든다. 달러 패권 약화될 것. 국제금융시장과 무역에서 미국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달러와 보유 추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달러의 주인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2.0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범지구적, 지구를 지배하는 그들이 달러의 힘을 축소시키고 새로운 세상 스위프트 2.0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금융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달러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다. 달러가 국제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원활한 글로벌 거래를 위해 달러를 보유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장려하면서 향후 달러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가 미국 달러화를 통한 자산 보유의 새로운 위험성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3,300억 달러가 동결돼 달러나 유로 거래가 막힌 상황.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러시아 경제를 위안화 쪽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는 국경 간 결제에서 CBDC를 사용하겠다 언급을 했죠. 러시아의 CBDC는 오래전부터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그림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무려 100년 만에, 한 세기 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통화 시스템의 혁명 때문입니다. 달러 100여 년간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원유에 대한 달러 결제가 흔들거리고 있죠.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방금 전에 우리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흔히들 사업 99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그것은 성공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99번 실패는 시행착오라고 하죠. 한 번 제대로 성공하면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고 나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즉 지금은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미래와 지도와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댈 겁니다. 그러나 적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제가 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미래를 만드는 세력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캐치하고 우리는 도착지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물줄기가 올 때까지. 미래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 다음은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95% 이상입니다. 이 마라톤을 여러분들께서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리플 CTO인 데이빗 슈왈츠가 완벽한 시점은 없다. 리스크 관리 중요하다. 자, 최근 XRP의 큰 폭락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개발자죠. 세계 최고의 개발자 중에 하나입니다. 커뮤니티 토론에서 지난 한 달 동안 XRP 보유량의 절반 이상을 0.49달러에 팔아서 기분이 좋다는 한 투자자의 트윗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자, 이 사람이 한마디 내뱉으면 결국 커뮤니티나 또는 미디어가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죠. 그는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항상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점이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미래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2023년 소송에 대한 방향성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아구가 맞으니까. 자, 비트코인 장중 28,000달러 선 붕괴했다. 긴축 규제 등 악재,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빠지면 매입 기회로 활용을 하셔라. 반등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가상자산 규제 관련 언급을 하고 있다. EU 미카 규제안 도입 예정이다. 유럽은 이제 치고 나가고 있죠. 규제안이 도입되고 이와 맞물려서 우크라이나도 그 부분이 언급된다. 그러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좀 나와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은행 가상자산 사업자 자료제출 요구권 확보, 금융당국 정문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획득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유럽은 나왔어요. 자, 우크라이나도 도입을 한다 그러죠? 한국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미국도 계속해서 몰아내고 있으나 결국 전반적인 규격에 대한 부분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기간 스테이킹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자, 본격적인 알트 시즌. 이 물량, 하락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고 다음번 비트와 이더가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율 저항 직면,
역사는 알트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이 물량 소화했었을 때 다음번 나오는 상승 흐름에서 알트의 시즌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암호화폐 스타트업, 미국 국채 토코나 상품 출시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미국 국채에 대한 토코나 상품 출시를 계획을 갖고 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언급을 했었죠? 모든 증권은 토코나 된다.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100년 만의 기회가 온다.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진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흔들기가 진행될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를 확신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지갑을 통해서 텔레그램 월렛 이용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즉 중국에선 위챗페이, 알레페이, 한국에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전세계 페이망이 다 통합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트위터, 자 그리고 텔레그램,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 결제망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빠질 때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올라갈 때도 팔고 싶은 마음을 욕구를 잘 조절해야 되겠죠. 팔고 싶은 시기는 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시나리오 1과 2를 언급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